안녕하세요. 정문일주 황철중 대표입니다. 2021년 4월 12일입니다. 오후 2시 37분 지나죠. 자, 이번 종목은 버킷 스튜디오 볼게요. 버킷 스튜디오. 자, 버킷 스튜디오 먼저 회사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코스닥에 있습니다. 중견기업이고 소형주예요. 그죠?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분류가 되어 있고요. 액면가 500원이고요. 지금 2085원이죠. 자본금 206억이고 전일 시가총액이 835억이 834억이에요. 좀 소형주에 가깝죠. 그죠? 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 종목을 한번 딱 보기 전에 큰 그림 한번 볼게요. 큰 그림. 연봉 한번 보면 2009년서부터 지금 데이터 값이 나와요. 그죠? 좀 더 땡기면 2003년서부터 데이터 값이 이렇게 보이죠? 최근에 여기서부터는 쭉 그 2010년 들어와서는 이렇게 바닥을 깁니다. 물론 이게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기고 있는데 이 안을 벗어나지 못하죠. 이 회사는 여기 그죠? 그러면 이렇게 10년간의 데이터 값 이렇게 보게 되면 역시나 이 안에서 갇혀서 놉니다. 그죠? 뭐 이런 회사들은 내용이 큰 변동이 있지 않은 이상은 올라가더라도 그 탄력을 이용해서 계속 가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향이 많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조금 뭐랄까 취약한 종목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월봉 한번 잠깐 볼게요. 월봉은 요거보다는 최근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제가 이렇게 당겨보면 범위를 이렇게 당겨보면 월봉에서는 이 자리가 이탈하면서부터는 힘 한 번 쓰지 못합니다. 그죠? 계속 깁니다. 그렇죠? 계속 기죠? 네, 그 다음에 주봉을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겠죠. 주봉도 마찬가지로 이 힘 한 번 못 쓰고 계속 옆으로 기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대신 여기 이제 내려왔던 종목이니까 여기를 이제 이렇게 수정해 보면 이런 형태가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한 10년간에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가 여기까지도 깨졌다는 거죠. 이게. 그죠? 네. 그래서 지지대가 있었고, 지지대가 있었고, 지지대가 굉장히 강한 지지대가 있었는데, 여기조차도 이제 2019년에 벗어나면서부터 이제 저항을 되면서 계속 빠집니다. 이기지 못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여기가 지금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기를 이제 극복하지 못하면 올라가긴 어려워 보이는 거죠. 이게 2,600원 선부터 3,200원 사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돼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2085원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뚫고 안착이 돼서 지지하는 형태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를 지지하는 저금까지 나오기 전에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취약해 있다. 그죠?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가가 낮아지는 모습도 이렇게 보이고요. 현재까지 이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대저항이 하나 있는 거 올라와도 추세 저항이 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이중 저항이 몰려 있죠. 이중 저항이 몰려 있죠. 여기는 이중 저항이 몰려 있는 거죠. 여기 1차 저항, 그 다음에 2차 저항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좀 올라가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월주일을 동시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에 앞서서 잠깐 제가 이렇게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찾아봤는데요. 이게 언제 기준이냐면은 이게 2021년 3월 11일 기준이에요. 그죠? 이거 뭐 이 기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버킷스디오 요거 보시면 개별 기준 매출액 232억, 그다음에 영업이익 3억, 순손실 그다음에 51억. 그죠? 그다음에 잠정직계 있고 비교해보면 매출액은 3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6% 줄었고 순손실도 70% 늘었습니다. 이 내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취약해 있는 것 같고요. 버킷스튜디오 한번 볼게요. 쭉 보게 되면은 당연히 콘텐츠 제작이고 오프라인 유통 뭐 이런 거 같아요. 그죠? 콘텐츠 제작하는 사람. 자 보시면 뉴스를 한번 볼게요.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최근에 이제 어떤 이슈가 되고 뭐 있나 이렇게 보면은 3월 달에 2월 달이네요. 지분 변동이 40% 42%까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변동폭이 좀 있다 공시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보유자산보다 비싼 건물 매입 이유는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뭐 이런 거는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런 거는 워낙 그 취약한 회사들에서 잘 나오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나중에 좋게 작용할 때도 있고 작용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미 이제 1월 달에 나왔던 뉴스인데 한번 볼까요? 그러면 1월 달에 주가가 어땠나 한번 보면 1월 달에 보게 되면 여기서 볼게요. 1월 달에 보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출렁됩니다. 근데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이게 미비한 영향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저런 게 실질적으로 취약한 회사들은 영향을 미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뭐 우리가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쭉 보면. 이원 컴퍼니기 버킷스 주식을 29번어치 취득했다라는 게 1월 달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원 컴포텍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한번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저런 이야기 나오는 것이 언제냐면은, 1월 달쯤에 올해 들어왔었죠. 올해죠. 그러면 뭐, 이 회사도 보면 지금 이온 컴팩트도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이죠. 도약할 걸지 꺾을지 된. 그죠? 예주차도 근데 많이 갔었어요. 과거에. 2019년 엄청나게 갔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지하장 깨지 않고 한 번 더, 한 번 돌렸다가 그죠? 그 다음에 수렴하는 과정 속에 있죠. 그러니까 뭔가가 얘도 올라가려면 뭔가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올게요. 먹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그럼 쭉 보면 뭐 739, 뭐 토지 및 건물 양수 결정 뭐 이거 나오고 있고 여기 이제 다 1월 달 나온 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뭔가 지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뭔가 조금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죠? 회사의 방향이.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뭐 저는 이런 거 보면 딱 보는 순간 이제 이런 내용하고 매칭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어때요? 여기 딱 지지하자 월봉에 딱 걸렸죠. 이게 2000 한 얼마? 여기서 보게 되면 얼마죠? 한 2,800원에서 걸렸죠. 저 이게 눈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안 해요. 그냥. 이게 여기를 오랫동안 지켰는데 지금 현재 나머지 종목들 다 살아나는데 얘는 살지도 못했어요. 그죠? 작년 코로나 때 찍고 나서 웬만한 종목 다 여기 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여기를 이기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저는 1등 퀘스천이에요. 이런 종목. 이거는 뭔가 좋지 않은 모습이 좀 나온다. 이렇게 판단되죠. 그럼 보면 안 해요. 전 이런 거. 근데 이제 아마 이런 내용을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의 질문은 대부분이 이제 그동안 공부한 거 봤을 때는 이런 종목을 보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것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지금 파동거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넘어갔죠. 이렇게. 그죠? 여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굉장히 큰 저항값이죠. 이게. 네. 근데 고개를 드는 건 사실이죠. 올렸다 눌림을 주고 이렇게 올르는 이것 때문에 질문하셨을 거예요. 막 뻔히 지금 보이는데 이렇게. 그래서 모양이 대표님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대표님 맨날 얘기하는 이거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해서 제가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니까 맞아요. 단기적인 흐름은 그런 내용을 맞는데 어떤 그 이슈나 그 모멘텀이나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가 너무 강력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올라가는 척하다 이것도 맞고 이렇게도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내용이 있던 없든 간에 그냥 이게 저는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게. 저는 그래서 그 월봉, 주봉, 일봉 이런 차트를 자주 보는 이유들이 늘 이걸 같이 보는 이유들이 바로 이겁니다. 보면 강력한 저항값이에요, 그죠? 이렇게. 여기 지지를 엄청나게 세게 했지만 깼어요. 그리고 강력해. 이것도 한 2년간에 걸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차라리 내가 이 종목을 관심 있거나 해보겠다면 저는 여기 통과하면서 하겠다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통과하고 나서 이런 모양을 갖춰 올렸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 하겠지만 이 부분은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느닷없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황 대표, 자 일봉 한번 볼게요. 지금 황 대표가 얘기하는 거 다 좋은데 봐봐.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잖아. 너 이거 좋아하잖아, 황 대표. 이게 넘어가는 거 좋아하잖아. 내가 그래서 여기 샀어. 여기 사가지고 지금 들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일단 수익이 나길래 너한테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이 대목은 어떻게 생각해? 맞죠? 이건 파동의 흐름을 맞는데 이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신규 진입은 조금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이 얘기 드리는 거고요. 혹시 갖고 계시면은 당연히 여기를 한번 보자는 거죠. 이일 때는 여기를. 근데 이거는 여기가 워낙 강하니까 강한 저항이 있으니까 좀 생각해라는 거죠. 생각하시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니까. 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소위 말해서 월봉상 이 자리는 이렇게 크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저항값이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게 이거죠. 아주 튼튼하게 굉장히 강력한 거죠. 다시 지워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깨끗하게 제가 다시 색깔을 바꿔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저항값 있고요. 그죠? 너무 두꺼우니까 좀 줄일게요. 그 다음에 너무 강하니까 저기 이렇게 있죠. 그리고 얼마죠? 이거 만원대. 이거 주봉에서도 이렇게 지금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강한 저항값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게 올라서 여기를 뚫을 수 있어요. 그죠? 이제 올라와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뚫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 이 부분이 너무 강한 흐름의 저항값이 있다는 걸 고려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가격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안착이 되는 자리를 되게 되면 여기서 넘어갈 때 볼까요? 여기 얼마죠? 찍어볼게요. 여기 2,850원서부터 3,200원은 적어도 넘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그 자리는 통과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여기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황 대표, 그럼 거기까지 끌고 가면 어때? 끌고 가면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대신 이 흐름은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는. 이거 깨지면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가 그림상 역배열이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 항상. 황 대표 언제는 조심 안 했나? 그걸 감안하고 하는 거지. 그러면 해도 되죠. 그러면. 그런데 그런 점을 꼭 고려를 하라는 거죠. 이런 점. 그래서 얘는 이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다른 종목 많은데 굳이 이걸 위험성 있는 걸 이런 걸 접근해 볼 필요는 조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밀리면 좀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드리지만 다 좋은데 항상 월주일을 동시에 보면서 항상 취약한 부분이 눈에를 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만 보고 매매할 게 아니라 앞과 뒤를 동시에 보면서 매매하라는 말이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만 보면 훌륭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그림이 나오지만 저점을 높여가면서 훌륭한 그림이 나오지만 이렇게 이쁘잖아요. 그죠?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흐르페가 참 좋아하는 그림 중 하나인데 여기를 보면 너무 아닌 거예요. 이런 점을 감안해 보자는 거죠. 근데 별 거리가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가는 건 그런 기준이라면 들어가도 되겠지. 근데 저한테 보라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더 무서워요.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 더 무섭습니다. 이게 더 무섭고 그다음에 이게 더 저한테는 방해꾼이 되는 거죠. 여기가 더 무섭다는 얘기죠. 이게 더 무섭다는 얘기죠. 그럴 바에는 거듭 얘기 드리지만 이게 넘어가서 통과하고 나서 차라리 통과하고 나서 뚫고 나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버킷 스튜디오 조금 취약한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일찍 황설중 대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기능도 부탁드립니다.